네, 송관종입니다. 자, 어제 그제 저는 미국에서 온 베스트 프렌드를 만났는데 사실 이제 저는 뭐 친구를 많이 사귀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친구들을 남자들은 좋아하고 술도 한 잔씩 하고 하는데 사실 저는 친구라고 하기에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친구라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 사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사귀는 게 저는 친구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몇 년마다 그 친구를 만나는데 사실 뭐 그 친구가 저한테 뭘 원하거나 저는 그 친구한테 바라거나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서로 상대방이 잘 되도록 이렇게 이제 응원해주고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애틋함은 있어요. 그런 진정한 저의 베프,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자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이 거의 이제 2000%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배거가 아니라 20배거가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저는 보면 누구한테 욕을 얻어먹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다들 2차 전지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저는 역사가 말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갔던 길이 맞다. 시장을 앞서 나가고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이게 맞았다는 거죠. 일시적인 오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간혹 저한테 뭐 약간 좀 무리하게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시적인 거니까 일시적인 오해는 또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자자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는 절대적으로 상대의 그 아픔을 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최근에 보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약간 불안하고 힘들고 그랬을 텐데 이제는 진격의 해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좋은 결과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렇다면 하반기 때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반바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자 그런데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는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2차 전지 서로 뭐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혈투를 벌이다. 그런데 뜨거운 여름이 와서 투자자들이 많이 지쳤다. 자, 투자자들이 여름에 더우면 옷을 벗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반바지를 사야 된다. 이렇게 무더위를 피해나가려면 반바지를 사야 된다고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럼 이 반바지는 어디까지 가겠냐 이 말이죠. 자, 반바지의 상승세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보통 이제 여름이 언제 끝났냐 보면 한 8월 15일 정도 되면 물이 차가워집니다. 바닷물이 차가워지는 시기가 경험적으로 보면 8월 15일이죠. 자, 광복절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은 더위는 한풀 꺾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올여름은 이제 하도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보자고요. 다만 상징적으로 보면 일단은 반도체 2차 전지는 8월 15일까지는 봐야 된다. 그리고 바이오가 지금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만 바이오주들이 거세지기 전까지는 아직은 2차 전지 반도체는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는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자 그렇다면 저는 최근에 제3의 물결이 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1의 물결은 2차 전지입니다.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서 어떤 흐름이 좋아졌고 그로 인해서 강력한 랠리가 나왔죠. 근데 최근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까지도 움직임이 좋아진다고요. 그리고 나서 포스코 그룹주가 드디어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고 있죠. 저는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포스코 그룹은 단순히 쇳덩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이제는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는 기업이다. 그래서 국고처에서 이제 어떤 종목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유망주를. 근데 저는 뭐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관련주를 많이 이야기를 했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2차 전지는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리고 코스모 그룹주가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잘 올라가고 하는데, 자 그런 어떤 장비 업체를 사야 하냐? 상승 초기에 있는 장비 업체는 사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정쩡하게 올라 있는 그런 장비 업체들은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로 보면 그룹주를 사야 된다. 에코프로나 포스코나 코스모 그룹주를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2의 물결은 뭐냐? 최근에 불어닥쳤죠.
반도체 바람이 불어서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 관련주는 왜 올라갔을까요? 미중 패권 전쟁 싸움에서 대중국 압박 전략 일환으로 반도체 쪽에 어떤 굴기를 선언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부단하게 중국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마이크론 우리에서 팔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 수출이 감소를 하고 그래서 이 거대한 시장을 놓칠 수 없냐 해서 우리가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으로 전략을 선회하면서 우리가 이제 중국에 많이 반도체를 팔 수 있는 길을 좀 제어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 그렇다면 반도체는 초격차를 만들어 보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세제 지원도 해주고 또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전력이나 용수를 빨리빨리 대주자. 이런 이제 흐름이 형성이 됐다고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는 반도체를 그닥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눌림목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폭발력이 약해요. 제가 원하는 것은 매수하자마자 급등이 나오고 끝도 없이 올라가는. 그래서 저는 이제 3S라고 표현을 하죠. 가장 세이프티한 자리에서 가장 스피디하게 움직일 수 있고 가장 스트롱하게 움직이는 걸 좋아한다. 근데 반도체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반도체 흐름을 DDR5 관련주로 움직인다. 그리고 PCB 쪽으로 돌아서 최근에 뭐 한미 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같은 옐로 칩이 좋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이 뭐 정부가 세제 지원해주고 투자를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이제 소부장도 올라간다. 그렇지만 최근에 보면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나 이런 것들이 부호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AI 반도체나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쪽을 보라. 왜냐하면 7월 달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어떤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특히나 쇼뱅이 자회사 ARM을 이제 IPO를 진행하는데 엔비디아가 앵커 투자자로 나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또 ARM이 AI 관련주를 엮이면서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라온피플이나 비스토스, 자비스 이런 종목을 말씀드렸고 파운드리 쪽에서는 뭐 이런 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그 세 종목 다 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작은 것은 7에서 10이 나왔지만 나머지 한 4개 가까이는 30%나 그 이상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순환매는 어디로 도냐? 제가 이제 프로2000도 말씀드렸죠. 하이브리드 종목이라고 세계 최초의 필름용 프로브를 보유하고 특허를 2차 전지 이제 충방용령 그리프를 개발했다. 그래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저도 리포팅을 통해서 제시해드렸고 이번 주에 급등이 나왔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랠리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되냐? 앞으로는 반도체 소부장 이거보다는 옐로 칩들, 한미 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집중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주들 이런 것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중 간의 패권 전쟁 싸움에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에 따라서 중국이 마이크론을 금지를 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중국 시장을 거대한 중국 시장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됐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초격차를 벌려보자 해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 드랍을 건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2차 전지나 반도체는 일단 당분간은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요즘에 시장의 키워드는 옐로우 칩이다. 왜 옐로우 칩이 강세를 보일까요? 자, 삼성전자는 앞으로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라 이런 기대감은 있어요. 다만 그 실적이 숫자로 찍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로 찍히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그럴 때는 2차 전지처럼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외국인이나 기관은 어떻게 할까요? 외국인이나 기관은 수익률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옐로우 칩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옐로우 칩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자, 이런 2차 전지나 반도체는 옐로 칩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그래도 시장에 무난하게 잘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서두에서 제1의 물결 2차 전지, 제2의 물결 반도체, 제3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3의 물결은 뭘까요? 바로 바이오라는 이야기죠. 자, 국제 자본가들은 순환매를 돌립니다. 왜 돌립니까? 자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수익률 게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약간 포지션을 변경할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났죠. 뭐냐면 제가 연초에 외국인들의 자금의 성격은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는 그런 물량이 들어왔고 얘네들은 환플레이를 하는 거다. 그래서 환율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제 미국에서 달러가 강해졌고 우리도 환율이 상승을 했어요. 자, 근데 하필 또 테슬라가 실적 우려 때문에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야, 11월 달에도 금리 인상한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서 2차 전지 그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 BN 이 3총사 제외하고는 대부분 눌러주고 반대쪽 섹터도 급등했던 그런 예봉이 꺾였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11월 달에도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GDP 성장률이 하락하는 공간에서도 우리는 바이오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돈 안 벌린다 하더라도 약 먹고 또 이렇게 병치료를 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이오 왕의 귀한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제가 지난 1분기 때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바이오로 이야기를 할 때 중간중간에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4월 4일이었죠. 테슬라가 6% 정도 약세를 보였어요. 이때 차량 인도 대수가 많이 늘었지만 가격을 많이 후려쳐서 마진율을 많이 하락을 했다. 그때 테슬라도 약세를 보였고 우리 2차 전지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때 바이오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도 데자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판가를 인하게 해서 자동차 마진이 축소가 됐어요. 머스크한테 물어보니까 마진 희생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런 게 촉발이 됐고 그동안에는 바이오주들이 안 움직였어요. 왜 안 움직였습니까? 미국에서 바이오주들이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존슨앤존슨이 생각보다 EPS가 많이 높아졌네요 하면서 6% 상승을 나왔고 제약 바이오 투심을 자극을 해서 관련주들이 뭐 한 2, 3%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바이오주들이 일부 종목 상한가를 치고 또 일부는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반도체나 또 2차 전지가 이제 현 상황을 유지를 하면서 바이오도 가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삼각편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 한쪽 날개가 한쪽 엔진이 고장이 나도 다른 한쪽 엔진이 가동을 하면서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바이오 쪽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요, 바이오가 3년 연속 지수를 언더퍼폼한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락의 기간이 길었다. 그만큼 폭발력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제 펀더멘탈도 우수하고 성장성이 담보가 되는 그런 옐로 칩들이 폭발적인 랠리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인상 모멘텀이 있거나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또 앞으로 이제 미국의 어떤 생산 시설을 확보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잘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자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없다. 뭐 세상살이나 모든 게 우리는 이제 눈앞에 펼쳐진 것만 믿게 됩니다. 저 자신도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가만히 그 사람의 행동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보신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읽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투자자들이 그 이제 어느 쪽에서 수익이 나냐, 누가 잘 찍냐, 뭐 누가 시장을 잘 전망하냐 이런 것을 찾아서 혈안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누가 좀 잘한다 그러면 그쪽에 집중을 하는데
가만히 보시면 대부분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오늘 뭐가 올랐어요. 그 종목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종목에만 관심이 가져요. 그래서 이 종목이 눌림목을 살려고 해요. 그러나 바닥에서 이야기할 때는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미 우리는 바이오가 살아야 시장이 산다. 바이오가 가야 투자자들이 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바이오 테마는 이미 형성이 됐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형성이 됐다는 이야기죠. 자, 3월 15일 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2월 말이었던가요? 우리 아마 아영 씨가 MC로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춘 지가 아마 2월 달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이런 약간 포메이션을 바꿨죠. 그 전에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모든 시황이나 모든 것을 원웨이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그때 이렇게 이제 제가 뭐 시황도 하고 또 뭐 기법 강의도 하고 이제 이럴 때인데 이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럽 영상의학화가 열리게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모두 다 2차 전지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때 반도체도 안 올라갔을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올라가는 것만 택해요. 그래서 제가 루닛과 AI 쪽에 그러니까 AI가 대세다.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의 틈바구니 사이에서 그리고 이게 바이오를 물고 가면 강해진다. 그래서 이때 루닛이 3D 단층 촬영수를 AI 영상 분석했다. 또는 뷰노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종목들이 바닥에서 안 움직였다. 처음에는 조용하게 움직였던 그런 시기죠. 그렇지만 면면이 상승 흐름을 가져가다가 드디어 513%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두들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올라가 봐야 꼴랑 더블 시세밖에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사야만 올라간다는 거죠.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 그렇다면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전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원한다면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셔도 되고 또 와우네 이 국고처에 참여하셔도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TV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찬스가 왔구나 해서 루닛을 리포팅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많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메지온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거다. 왜냐하면 통상 P값이 0.05 이내에 와야 되는데 얘는 0.09밖에 안 된다. 그래서 P값이 0.09다. 그래서 0.1로만 들어오면 미국에서 품목화를 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메지온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이 종목이 벌써 170%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방송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리포팅을 찬스가 오면 해드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바이오도 이런 종목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HLB 그룹 그리고 서정진 이런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 그랬죠. 바로 셀트리온 그룹주. 그래서 대형주들이 일단은 끌어올려야만 본격적인 바이오 장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학회가 이제 앞으로 많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7월이죠. 알츠하이머 학회 끝나고 폐암 학회나 또 유럽 종양 학회 또 미국의 각종 학회들 이런 쪽으로 질비하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 관련주들은 순환매가 나오면서 움직일 것이다. 그렇다면 학회에 가면 뭐예요? 글로벌 비평가들한테 야, 우리 이 파이프라인 좋은데 기술 추천 해볼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술 수출을 하거나 또 뭔가를 체결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고요. 자, 항상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 말을 가지고 목숨을 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저는 주식을 하면서는 반드시 투자자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을 위한 그런 마음에서 반드시 바닥에서 대세 상승이 시작된 종목을 해야 보입니다. 특히 바이오는요. 바이오는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닥에서 해야 된다. 자, 불과 일주 전만 해도 또 바이오주들은 또 관심이 없고 다 2차 전지나 반도체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어느 날 문득 내가 달라졌다. 어느 날 문득 바이오가 달라졌다는 거죠. 제가 바이오 목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를 하듯이
누군가 바이오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지금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하나 다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가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짤랑짤랑합니다. 그럼 쥐들은 다 도망가겠죠. 바이오주들이 이제 들썩이면 자금들이 속속속 바이오로 직결을 할 것이고 더 좋은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특히나 중국이 잘 되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미국은 때립니다. 그게 이제 바이오 굵기를 또 선언했죠. 그러니까 이거 봐라 하면서 야, 이 판에 일탈 행동을 하는 인도 그리고 한국도 중국에 자꾸 30% 경제 연관이 있다고 중국에도 줄을 대려고 하네. 잘라. 이렇게 해서 원료의약품은 25%는 미국에서 생산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정부도 이제 발빠라진 거죠.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네. 우리가 모든 것은 다 해봤는데 바이오는 우리가 제약 바이오 쪽은 아직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를 못했어. 글로벌 빅파마가 하나도 없어. 52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육성 정책을 펼쳐보자. 블록버스터 신학은 2개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는 3개 정도는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 정부가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국가 미래 전략이다. 그래서 바이오헬스가 제2의 반도체가 되도록 우리가 세제 지원도 해주고 육성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바이오주들이 이제 최근에는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왜냐하면 세력들도 그게 있어서 의료기기 수출을 세계 5위를 달성해보자, 2배를 늘려보자 이렇기 때문에 주로 의료기기나 제약바이오 쪽으로 움직임이 좋아졌다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대형주들이 지수를 끌고 갈 겁니다. 3번의 제약바이오 업사이클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대형주들이 실적이나 또는 어떤 신약 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강하게 움직였어요. 자, 그래서 그 천병은 셀트리온이 될 것이다. 합병 이슈가 장착이 되면서 한다. 근데 그동안에는 각계 플레이로 진행이 됐던 바이오주들이 미국에서 바이오주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금융 사대주의로 역시 이제 쫓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이제 들듯 날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봐야 되고. 자, 서정진이 왜 복귀를 했을까요? 항상 분식이계로 문제인데 면제부를 주면서 원격 의료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인들을 설득을 해라. 그리고 돈 번 거 있잖아. 좀 한 9천억 정도 돈 벌잖아 매년. 그래서 이걸 어떤 데를 인수를 해서 글로벌 빅파나마로 좀 거듭나. 그래야지 우리가 선진국 대열의 반열에 입성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셀트리온 제약을 매수를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살짝 눌러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강한 어떤 용투림이 나왔는데 하반기 때는 이제 당장 뭐 1, 2주 후부터는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또 움직일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앞으로 시장을 좀 견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도 잘 보시라고 했죠. 뭐 여러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유한양행에 대해서도 또 그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유한양행이 오늘 이제 짱대 양목 뽑아 올리면서 움직임이 좋아졌어요. 앞으로 눌러주면 또 움직인다고요.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좀 큰 사이즈가 큰 종목들 말고 또 이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HLB는 약간 회사가 대주주가 약간 좀 시장에 좋은 어떤 좋지는 않아요. 어떤 대주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치부심해서 4년 만에 FDA의 간암 치료제 임상 3상을 끝내고 품목허가를 신청했어요. 근데 이제 조만간 이제 본격적으로 실사에 나섰다 그러면서 움직임이 나왔고 여기서 짱대 운봉을 한 2-3개 흔들어줬어요. 왜 흔들었을까요? 흔들어서 빠지면 오늘 공부할 게 그거지만 흔들어서 빠지면 못 가는 주식이지만 흔들어서 바로 제자리에 복귀하면 가는 주식이란 말이에요. 바로 지금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어제 오늘. 자, 이제는 HLB가 움직임이 좋아진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 이제 보면 기술 수출을 하고 또 바이오 시밀러들이 판을 치긴 시기도 있었지만 역시나
임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 큰 반영을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가스 활명수를 만들고 드디어 이제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날 기업도 생기고 또 블록버스터급 시장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됐는데 시장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특히 북미 쪽에서 크고 하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한 기업들 그리고 임상을 진행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크게 강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우석 체세포 복제 기술 가지고 이거 했다가 그때 우리 제약바이오 시장이 엄청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날개를 펼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그런 대형주들 큰 사이즈가 큰 종목들 말고 관심을 가져볼 종목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HLB, 이수앱지스, 그다음 SK바이오팜, 큐라티스는 약간 그 회사 자체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장중에 접근하는 게 좋고 그다음 이런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조금 있는데 여기에 좀 빠졌네요 보니까 이건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한 4종목 정도를 해놨는데 여기 빠졌으니까 이것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려운 장이었습니다만 정말 대박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널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만 보면서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사는 그런 흐름을 놓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식 투자는 전 국민이 해야 된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반드시 승부가 나는 게임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가 아니라 주식 CEO다. CEO가 별겁니까? 뭐 이주영처럼 넥타이 메고 큰 거대 기업을 운영한다 해서 CEO입니까? 1인 CEO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 대한 또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그런 투자자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 이 흐름을 담아서 주식 CEO 특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특강에는 가장 안정되고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급등주를 발굴할 수 있는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평소 때는 대형주들을 묻어놔야 돼. 우리가 이제 저는 장아찌라고 표현하는데 크게 갈 수 있는 것은 묻어놓고 매일매일 움직이는 이슈와 재료에 따라서 매일매일 수익을 창출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매일 먹고 크게 먹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여행 가서 맛집을 항상 찾게 되죠. 햄버거 맛집이 있듯이 우리 한국 경제에도 베거 맛집이 있다. 그게 누구냐? 저는 지금 10베거가 문제가 아니라 20베거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 지금 에코프로가 보면 한 2억 5천을 투자해서 지금 한 50억 가까이를 늘어가는 분도 계시고 한 5억을 가지고 뭐 5천을 가지고 5억을 만들어서 10억이 목표다 이런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한 1800%까지도 올라갑니다. 뭐 다들 에코프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유일하게 매도가를 정해주지 않는 게 2차 전지예요. 물려도 2차 전지에서 물려야 된다. 매도가가 없다. 왜냐하면 안 팔 거니까. 저같이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사람도. 그래서 저런 종목도 있고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수에서 이제 분할 상장했는데 1300%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텐백은 우습게 나온다. 그래서 지금은 한 방이 필요할 테다. 에런저지처럼 한 방을 노려야 된다. 그 한 방은 어디서 나오냐면 증권사 리포트처럼 방정한 이 양식의 리포트에서 나옵니다. 시황 이쪽 미국이나 우리 시장 그리고 테마 생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보면 이번 주에 아이센스를 제시되는데 연속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따 기법 강의 왜 이게 올라갔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당일날 소폭 갭상승이 나오고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 주에 리포팅을 했는데 이틀 만에 나왔고 이건 이제 시차를 두면서 올라갔는데 폴라리스 오피스는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68%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먹자. 대신 안정적인 자리에서 하자. 뭐 이번 주에 지노믹 트릭이나 아니면 자비스 또 반도체가 움직이면 반도체, 2차 전지가 움직이면 2차 전지, 탐머티, 포스코 엠텍 이렇게 이제 이번 주에 단기로 해드렸고 지난주에는 OCI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움직여주면 요걸 바닥에서 사서 에코프로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처럼
트웬티버그를 향해 가는 종목들, 그리고 윤성 FAC, DNT 뭐 이렇게 몇백 %는 기본으로 나오는 그런 장이라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움직여주면 또 반도체 이렇게 이제 해 나가면 하고 또 루닛이나 이런 AI가 움직일 때는 또 이런 엠노나 이런 것들을 중기적으로 끌고 가면 대박이 나는 것이고, 반도체는 싫어하지만 그래도 옐로우 칩들이 잘 가니까 한미 반도체나 HPSP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바이오는 미리 선제적으로 제시를 해드렸죠. 그래서 메지온이나 실리콘2. 오늘은 이제 이번 주에 아이센스를 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강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어려운 장입니다. 그렇지만 상승 초기에서 가장 안전하게 대박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오늘 그 CEO가 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